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김 실장. 네.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저도 몰랐어요. 어떤 날입니까? 아니 제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칭찬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 이런 날이 올 줄 제가 몰랐고 첫째는 네. 또 무슨 날이 왔습니까? 지난 5월부터 계속 뭐 호도반도에서 북한이 이스칸다르 그 미사일을 쏴대면 뭐 발사체다 뭐다 그야말로 뭐 이리저리 말 꼬고 단도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늘 새벽에 두 발의 또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즉각 NSC를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열었어요. 지금 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이런 날이 희한한 살다 이제 살다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해찬 저 민주당 대표 칭찬하는 줄 아세요? 뭐 칠선 의원. 아니 뭐 칠선 의원의 국무총리 지난 뭐 그래도 뭐 툭 하면 갔다가 뭐 그래도 호통치고 말이죠. 감히 그러고 그래서 참 영명하신 대통령 가깝게 참 흔한 얘기로 국가원수 모독죄 참 인간 같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최근 어제 10차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해찬 씨가 이해찬 대표가 거기에서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서 보면은 일본 경제 침략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최재성입니다. 그 최재성은 알다시피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임종석이 최재성이 조국이 뭐 송영길이 다 같은 이른바 386 운동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첫째 최재성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게 지소미아. 저희가 그 지난번 한번 언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 8월 2일 날 저 일본이 만약에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면은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 하는 자해 공갈 퍼부은 데 대해서 그건 안 된다. 이야. 또 있어요. 뭐라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 지소미아. 보니까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저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등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 교류를 제대로 안 하면서 또 안 하지만 군사 정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한미일 삼각 안보 네. 체제, 뭐 삼각 군사 동맹이라고 하지만 뭐 이 정부는 뭐 펄펄 뛰니까 네네. 군사 동맹이라고 빼더라도 한미일 3자 군사 협력 체제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지소미아죠. 예. 이거를 뭐 일본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하자 이런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다. 이거 뭐 이런 그 이른바 그런 자해 공갈이에요. 자해 공갈인 거죠. 뭐 그거 가면서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이해찬이 어려운 소리는 한마디 했네. 그래서 제가 칭찬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또 보면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의원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 다음에 남조선이라고 저 명함에 박았던 그 양반 그 이석현 씨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번에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는 별개라는 별개다 라고 잘랐어요. 이 양반이 어제 뭘 잘못 드시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게 지금 그 첫째가 이제 우리가 1965년 네.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것도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존슨 정부에서 엄청난 지금 압박을 넣었죠. 베트남에서 지금 미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네. 아니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좀 지원해줘야 될 아이들이 네. 우리 그 동네 그냥 애들처럼 20년간 1945년에 해방되고서 국교도 정상 안 하고 지금 정신사 깔리니까 빨리 해라 막 밀어붙였고 네. 저기 박근혜 정부에 있을 때 위안부 협의가 좀 뭐 하여간 좀 뭐 프로즈 앤 콘즈가 있는 게 그죠. 뭐 네. 잘했냐 못했냐 네. 뭐 그걸 또 재단까지 치유와 화해 재단을 이게 없으니까 하고 했지만 그때도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야 지금 정신 이번에도 또 미국이 네. 그만 싸워라. 네. 우리가 54년 전에 그 니들끼리 사이좋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했더니 우리 미국에서 지금 안이 나오는 게 이 문제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잠정 외교 협정을 체결하라고 지금 미국이 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라고 그래갖고 이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너희 거의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잠깐 냉각기를 가져라. 그렇죠. 조종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인데 그것을 아마 내일 모레 보니까 이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이쪽 일본의 고노하고 우리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셋이 조만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확전 자제해라. 네, 스톱, 일단 스톱 그만해야 일단 여기서 일단 냉정을 되찾고 그 다음에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자 하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정부에서 우리 다 박근혜 정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화유치유재단 만들고 어쨌든 일본의 그 총리의 뭐 서신 뭐 이런 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래서 잠정 봉합하게 된 그 배경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 여사,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그 당시 이 위안부 문제는 이거는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인권 문제다고 강하게 일본을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일단 하여튼 좀 좋게 지내라라고 정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이제 지금 미국으로서는 네. 이번에 미국이 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네. 대중 네. 저 이제 봉쇄 정선 화웨이 다시 전쟁, 예. 화웨이 전쟁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네. 한국 놈들이 이게 삐딱하고 뭐 자꾸 중국 눈치만 보고 하니까 야 너 가치의 전선, 자유의 전선에 복귀할 거냐 안 할 거냐 너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 그리고 불턴이 와서 살짝 보여준 게 방위비 50억 달러 내놔. 5배. 그리고 이제 말이야 뭐 군사훈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잖아요. 군사훈련 지금 중단시켜 놓은 거. 네. 아니 뭐 북한 우리가 뭐 많이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한테 다시 얘기하면 미국이 다 전략 폭격에 몰고 올 거랬더니 불더니 야 다 앞으로 다 돈 계산할 거니까. 돈 다 내야 이게 지금 된다잉. 한국으로서 미국이 움직일 카드가 너무 많으니까 네. 지금 저 이해찬 대표가 작전상 우태 숨고르기 그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니까 지금 이해찬 씨는 어쨌든 그래도 자기네 운동권 내부에서는 1977 1학번인가 그렇거든요. 이해찬 그렇죠, 씨가. 그러니까 이제 민청학년 세대들이죠. 그죠. 민청학년 세대들이고 민청학년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지금 386 운동권 한 10년 후배들이 너무 보면 죽창만 휘두르고 천방지축인 거죠. 의병만 최재성 씨가 유명한 의병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던 게 최재성 씨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국이는 또 가죽창과 휘두르고 또 거기 휘둘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저쪽 어디 저 전라도 광주에 가갖고는 뭐 이순신과 12척의 배 이야기하고 또 어제 저도에 가서는 이게 이 옥포 앞바다가 말이지 바로 이 저도 앞바다가 이순신 장군이 첫 전승지인 옥포 해전에 여기다. 그러니까 저 문재인을 이제 심화폭에 휘감고 있는 그 386 아이들에 대해서 저 이해찬 씨가 한마디 한 건데 조국도 뭐 어저께 완전히 확실하게 디스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조국에 대해서도 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조국 전 수석이 나가서 최근에 보니까 뭐 계속 SNS 올리고 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SNS에 올리는 메시지가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공직에 있으면서 SNS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그렇죠. 비판하면서 그럼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었다는데 100%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출마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다 하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이제 뭐 서울부터 교수 출신이지만은 네. 일방적인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그죠. 일본과의 그렇죠. 관계는 생각도 안 하고. 네네. 2018년 10월에 이걸 대법원 판결을 주권적 결단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네. 뭐 이적 세력고 하니까 네. 언론들 정치인들 각성하라고 이렇게 뭐 편가르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다면 법무장관은 부적격자죠. 법의 집행은 공정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해찬 씨가 이걸 지적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여권 내부에서도 네. 조국이를 법무장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브레이크가 거는 분위기 아닌가 그런 짐작은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잘 보세요. 보면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 문재인은 386의 치마폭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까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그다음 임종석이 물러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히 상황 노릇 특파원 노릇하는 게 누굽니까? 양정철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가 그야말로 휘두르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만나서 전국의 박원순을 비롯한 시도지사들 만나서 뭐 협약을 맺느니 마느니 하면서도 양정철이가 그야말로 최근에 보면 40여 명 가까운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마침 무슨 꼽을 듯이 얘기하니까 여기 대해서도 또 한마디 양정철을 또 디스했어요. 뭐니까 인재 영입은 이해찬 씨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양정철이 너 아니야 임마. 인재 영입이라도 난 불출마 선언한다. 7선으로서 난 불출마 선언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 386 운동권들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른바 조국, 양정철 등의 등에다 칼을 팍 꽂고 있습니다. 공천률도 이미 확정해 놨으니까 네. 뭐 청와대에서 왔다고 해서 프리미엄 가질 수도 없다 얘기하는데 양정철 선생은 네. 이걸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방약 무인 오만방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친구가 이끄는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네. 이 한일 경제 전쟁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네. 내년 4월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지금 중요한 외교 현안까지도 네. 내년 총선에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드러내놓고 할 수가 이게 진짜 방향무인한 거지. 참 보면 지 눈앞에 사람이 안 참 보이는 보면 거야. 세상에 이건 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뭐냐니까 집권 여당이라면은 지금 빨리 지금 뭐 이게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이 끝날 전쟁이 아니고 이게 보면 우리 경제가 잘못하면 진짜 송두리째 뿌리째 그렇죠. 파탄 날 수 있는 이런 지경이라면은 집권 여당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민주연구원에서 보면은 그동안 정쟁의 도구로 쓰자 이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뭐 결과를 갖다 더 하면서 자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선거 호재야. 계속 밀어붙여. 그러니까 뭐 조국부터 다 이걸 근거해 가지고 뭐 하자 그랬는데 오늘 말 안 된다고 또 하신 거 있잖아요. 오늘 기절할 뻔했다는 거. NSC 25일 선거도 이스칸다르고 네. 오늘 두발 선거도 이스칸다르인데 왜 갑자기 또 문 대통령은 또 NSC를 소집을 했을까? NSC 상임위원회. 아니 이건 큰 틀에서 이제 이 양반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황태순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황태순 TV를 보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들이 보면 내년 총선까지 이른바 한일 갈등, 국민 분열, 이른바 이적과 애국, 죽창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저희 계속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큰 틀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 벌이는 가운데 미국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쓸래? 어? 안 그러면 그거 안 쓰고 만약에 네가 계속 보면 1대1로에 기웃거리고 중국 눈치 보고 북한에 기신기신한다면은 너는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할 동맹이 아니야. 그렇죠. 그 순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파탄, 그야말로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걸었던 게 농단 패러다임이었다면 여기 국정 파탄이야. 파탄이에요. 그리고 북한하고 관계가 네. 끝나버린 거예요. 어제 맞습니다. 김현철인가? 저하고 돌림자 같은 그 친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 북한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쌀 5만 톤 가져가라는데 그것도 배 띄우지 말라고까지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쌀 5만 ton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WFP에 그렇죠. 예전에는 그 보면 대한민국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보냈는데 이거는 혹시 북한 아이들 비위 상할까봐 그 WFP 그 봉다리에다 봉다리까지 교체해갖고 보낸다 그러는데 그거 보내지 마.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남북 관계 평화 하나 가지고 이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될 판이군데 네. 저 양정철이는 뭐 반일 프레임 하나 더 만들어 가보자 그러는데 국제 정세가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네. 지가 유일하게 성과라고 하는 이제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나니까 네. 이제는 이거를 또 뭐 정은이야 뭐 눈치 보면서 해가지고는 해결될 일도 없고 정은이가 이제 좀 미국한테 얘기했잖아요. 핵 안 가진 그 애들은 이제 부리지도 말라고 그러고 우리한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오지랖 넓게 굴지 말고 나의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남조선 당국자 비위가 상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정경두가 정말 뭐지? 희한한 얘기예요. 어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친구 오늘 그랬더라고. 카이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카이다에서 어제 한 얘기죠. 우리의 적이다. 네, 카이다 포럼에 가서 아니 북한이 결성을 적이다. 김일성이가 남침한 거에 대해서 남침 도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청와대 행정관 어디 19초 걸린 친구가 무슨 갑자기 뭐 이순신 장관이 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라고 이게 보면 묘한 애들이 이제 정신이 보세요. 나갔나 지금. 양정철이는 그 내년까지 총선까지 그 프레임 몰고 가자. 거기에 보면 조국은 죽창가 부르고 쫄지 말자 그러고 최재성이는 의병 일으키자 그러고 이런 흐름인데 여기에 갑자기 칼을 팍팍팍 꼽으면서 지금 뭔가 보면 미국이 그야말로 한번 몸을 움찔하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만 이거는 총선이고 뭐고 아예
아예 그냥 총선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공포감이 들어요. 파탄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네. 경제 지표들이 거시경제들이 그러니까 다 빵꾸났는데 이제 뭐 이거 지금 미국하고 한미일 안보 체계까지 깨트리고 나면 이제 뭐 완전 국정 완전 파탄이죠. 고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 처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래도 노예하기 짝이 없는 결국 보면 그야말로 백년 묵은 여우 같은 이해찬 씨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숨고르기 하는 거지. 숨고르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칭찬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사람의 본심은 변한 것은 없고 다만 작전상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